미선아, 정희야, 너희들 잘 지내고 있니? 그땐 참 고마웠어. 1976년 중학교 남학생에게 찾아온 두 명의 여학생과 여학생의 고백으로 시작된 세 사람의 폭풍 같은 감정, 그리고 사랑과 우정. 그들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도 같이 과거로 추억 여행을 떠나볼까요? 청춘의 상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벚꽃 편지 1976년 봄, 벚꽃이 피어나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민수는 시골 마을의 작은 중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 마을은 워낙 작아서 남학교와 여학교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붙어 있었죠. 아침이면 좁은 통학길에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뒤섞여 걸어가곤 했습니다. 서로 눈길 한번 주고받기 부끄러워하면서도 슬쩍슬쩍 옆을 힐끗거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아침 7시면 집을 나섰습니다. 학교까지는 걸어서 30분 남짓 걸리는 거리였죠. 흙먼지 날리는 신장로를 따라 걷다 보면 어김없이 여학생들과 마주치곤 했습니다. 교복 치마를 곱게 입은 여학생들은 두세씩 무리지어 제잘거리며 걸어갔고 민수는 친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가끔 바람이 불면 여학생들의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비누 향이 풍겨왔습니다. 그럴 때면 민수는 괜히 고개를 돌리며 먼 산만 바라보곤 했죠. 그의 봄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3월 말부터 벚꽃이 피기 시작하더니 4월 초가 되자 학교 앞 벚나무 길이 온통 하얀 꽃으로 뒤덮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죠. 민수는 그 길을 걸으며 문득문득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가슴 한쪽이 간질간질하고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오후 수업을 마치고 민수는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한참을 놀았습니다. 축구공을 차다가 넘어져 무릎이 까지기도 했죠. 해가 기울 무렵 땀을 뻘뻘 흘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벚꽃잎이 교복에 붙어 있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집 앞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대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2명이었습니다. 여학생 교복을 입은 2명의 소녀가 민수네 집 대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죠. 민수는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자기를 찾아온 걸까? 아니야, 설마.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두 여학생이 민수를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는 게 보였습니다. 한 아이는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친구 뒤로 숨었고 다른 한 아이는 씩씩하게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멈춰 섰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저기, 혹시 민수 오빠 맞으세요? 밝은 목소리로 먼저 말을 건넨 건 키가 조금 더 큰 여학생이었습니다. 단발머리에 또렷한 눈매를 가진 아이였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1학년인데요. 저는 정이고요. 얘는 제 친구 미선이에요. 정이가 뒤에 숨은 친구를 잡아 끌었습니다. 미선이가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하얀 얼굴에 긴 생머리, 그리고 수줍은 눈빛. 민수는 그 아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통학길에서 자주 마주쳤던 여학생이었죠. 늘 친구들과 함께 걸으면서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걷던 아이. 가끔 눈이 마주치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리던 그 아이였습니다. 미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저 미선이에요. 통학길에서 자주 봤는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미선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귀까지 빨개진 게 보였습니다. 정희가 옆에서 팔꿈치로 미선을 슬쩍 찔렀습니다. 용기를 내라는 신호였죠. 하지만 미선은 고개만 더 숙일 뿐이었습니다. 미선이가요, 오빠한테 할 말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같이 왔어요. 정희가 대신 말을 이었습니다. 민수는 가방 끈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죠. 저기, 우리 집 앞에서 이러면. 민수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마침 집안에서 어머니가 빨래를 널고 계셨습니다. 혹시라도 밖을 내다보시면 큰일이었죠. 민수는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갑자기 왔죠? 정희가 민수의 당황한 표정을 읽고는 빙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장난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상하게도 그 웃음을 보자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 우리 잠깐만 시간 될까요? 학교 앞 벚꽃나무 있잖아요. 거기서 잠깐만요. 정희의 제안에 미선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놀란 눈으로 정희를 바라보았죠. 하지만 정희는 씩씩하게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절해야 할까? 하지만 뭐라고 거절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조금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응, 알았어. 잠깐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학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벚꽃나무 사이로 비쳐들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민수는 앞서가는 두 여학생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희는 당당하게 걸었고 미선은 정희의 손을 꼭 잡은 채 작은 걸음으로 따라갔습니다. 학교 앞 벚나무 아래에 도착했을 때 정희가 먼저 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미선도 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죠. 민수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앉기엔 너무 가까운 것 같았습니다. 오빠도 앉아요. 우리 안 물어요. 정희의 말에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들로부터 한 뼘쯤 떨어진 곳에 앉았습니다. 흰 꽃잎이 민수의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미선아, 내가 할 말 있다며. 에? 정희가 미선을 재촉했습니다. 미선은 손가락을 꼬집으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오빠가 좋아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미선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정희는 옆에서 빙긋 웃고 있었고 민수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 그저 벚꽃나무만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기, 민수가 뭐라 대답하려는데 정희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오빠, 오늘은 대답 안 해도 돼요. 미선이가 그냥 오빠한테 자기 마음을 전하고 싶었대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희의 말에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였지만요.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니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갈게요. 오빠도 집에 가요. 어머니가 기다리실 거예요. 정희가 미선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미선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정희를 따라갔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정희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내일 또 봐요. 통학길에서. 그리고는 빙긋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수는 멍하니 서서 두 여학생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벚꽃잎이 눈처럼 쏟아졌습니다. 민수의 마음속에도 뭔가가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오늘 이후로 뭔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976년 봄 벚꽃이 피던 어느 날 오후 민수의 조용했던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통학길이 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죠. 골목을 돌아설 때마다 혹시 저 앞에 미선이와 정희가 있지 않을까 두리번거리게 되었고 실제로 그들을 만나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선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수줍게 웃었고 정희는 밝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그저 통학길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걷고 미선과 정희도 여학생 무리 속에 섞여 걸었죠. 하지만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다는 걸 민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돌리면 미선이 자신을 바라보다 황급히 시선을 돌리는 모습을 봤으니까요. 첫 번째 약속은 정희가 만들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하교길에서 정희가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빠, 내일 시간 있어요? 우리 마을 정미소 뒤편에서 만날래요? 정희의 제안에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환한 미소와 뒤에서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는 미선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응. 몇 시에? 오후 3시요. 늦지 마요. 정희는 그렇게 말하고는 미선의 손을 잡고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정희의 단발머리가 햇빛에 반짝이는 걸 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민수는 정미소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했는데 이미 두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커다란 느티나무 그늘 아래 나란히 앉아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민수가 다가가자 미선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오빠 왔네. 우리 조금 일찍 왔어요. 정희가 자리를 톡톡 치며 민수에게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그들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선과는 정희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앉는 형태가 되었죠. 오빠는 주말에 뭐해요? 정희가 먼저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별로 하는 것 없어? 그냥 집에서 공부하거나 가끔 라디오 듣고. 라디오요? 무슨 프로그램 들어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호기심이 가득했죠. 별이 빛나는 밤에 음악 나오는 거, 가끔 신청곡 코너 같은 거. 저도 들어요. 밤 10시에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정희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나도 그거 듣는데 지난주에 나온 노래 좋았어. 님은 먼 곳에. 맞아요. 저도 그 노래 좋아해요. 미선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은 라디오 이야기로 한참을 수다를 떨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 듣고 싶은 노래, 언젠가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볼 거라는 꿈 같은 이야기들. 시간이 흐르면서 어색함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세 사람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정미소 뒤편에서, 때로는 마을 구락부 뒷길 벚꽃나무 아래에서 만났죠. 5월이 되자 벚꽃은 지고 실록이 우거졌습니다. 만남의 장소는 언제나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이라 소문이라도 나면 큰일이었으니까요. 민수는 처음엔 미선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미선은 민수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해하는 것 같았죠. 가끔 민수와 눈이 마주치면 수줍게 웃고 민수가 말을 걸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 미선의 모습이 민수에게는 편안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반면 정희는 달랐습니다. 정희는 늘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셋이 모이면 어색한 침묵이 흐를 때가 있는데 정희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꺼내면 금방 웃음꽃이 피었죠. 학교에서 있었던 일, 선생님의 재미난 말실수, 친구들의 소소한 에피소드. 정희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민수는 언제부턴가 정희를 자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정희가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잔주름, 이야기에 열중할 때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말하는 모습, 가리고 가끔 진지해질 때의 조용한 눈빛. 그 모든 것이 민수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6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구락부 뒷길에서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는 나중에 뭐 되고 싶어요? 장래 희망이요.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뚜렷한 꿈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너희는? 저는요, 미선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국어 선생님. 미선이는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해요. 맨날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거든요. 정희가 친구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에게 선생님이 잘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정희 너는? 저요? 저는 가수요. 정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와 미선이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수? 진짜? 네. 라디오에서 노래 부르는 거 들으면 너무 좋잖아요. 저도 그렇게 노래 불러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정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꿈을 이야기하는 정희의 모습이 유난히 빛나 보였습니다. 민수는 가슴 한쪽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한번 불러봐. 노래. 민수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정희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 소절만요.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모르실 거야라는 노래였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맑고 깨끗했습니다. 민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미선도 감탄한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보았죠. 노래가 끝나자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한다. 정말요? 정희가 수줍게 물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금 쑥스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수는 진심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희에게 끌리고 있다는 것을. 정희의 밝은 웃음, 따뜻한 눈빛, 꿈을 이야기할 때의 반짝이는 표정. 그 모든 것이 민수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 마음을 숨겨야 했습니다. 미선이 자신을 바라보는 순수한 눈빛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미선과 정희는 단짝 친구였습니다. 민수는 그 우정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7월 초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세 사람은 구락부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죠. 민수가 도착했을 때 미선과 정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오빠, 비 올 것 같은데 어떡하지요? 미선이 걱정스럽게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 방울에 불과했지만 순식간에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소나기였습니다. 저기로 뛰어요. 정희가 근처 정자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세 사람은 비를 맞으며 정자로 뛰어갔습니다. 정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옷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미선의 긴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고 정희의 교복도 젖어서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휴, 겨우 살았네. 정희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웃었습니다. 미선도 킥킥 웃었습니다. 민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모습도 아름다웠습니다. 세 사람은 정자 기둥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지는 걸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죠. 어느새 민수의 왼쪽에는 정희가, 오른쪽에는 미선이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 그칠까요? 미선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는 대답 대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여전히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정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껴안고 앉았습니다. 젖은 옷 때문에 추운지 몸을 살짝 떨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자기 교복 상의를 벗어 정희의 어깨에 걸쳐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미선이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여전히 말없이 빗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저 오빠 옆에 있으면 정말 좋아요. 민수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희도 몸을 약간 굳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선아. 민수가 입을 열려는데 정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 그친다. 우리 이제 가자. 정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사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정자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미선이 황급히 따라 일어났고 민수도 뒤를 따랐습니다. 비를 맞으며 집으로 향하는 길, 세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앞장서서 빠르게 걸었고 미선은 그 뒤를 따랐으며 민수는 조금 떨어져서 걸었습니다. 갈림길에서 헤어질 때
정희가 먼저 돌아섰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오빠. 평소의 밝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지친 것 같은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미선은 민수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지만 그 눈빛에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응, 조심히 들어가. 민수는 겨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라진 후 민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그것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의 관계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함께 만났지만 예전 같지 않은 뭔가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정희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미선을 볼 때마다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여전히 밝게 웃었지만 가끔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여름이 깊어갔습니다. 세 사람의 마음도 함께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는 길목, 계절은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8월의 무더위가 조금씩 수그러들고 9월이 되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통학길 양옆으로는 코스모스가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했죠. 분홍빛, 하얀빛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민수는 문득 자신의 마음도 그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중학교 3학년 2학기, 내년이면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지만 민수의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세 사람은 여전히 만났습니다. 방학 동안 잠시 뜸했던 만남이 개학과 함께 다시 시작되었죠. 하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웃고 떠들지 못했습니다. 특히 정희와 민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것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9월 어느 토요일 오후 세 사람은 구락부 뒤편에서 만났습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고 코스모스가 바람에 일렁였습니다. 미선은 여느 때처럼 민수 곁에 앉았고 정희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빠, 요즘 공부 많이 힘들죠?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좀. 그래도 할만해. 정희는 어때? 공부해야 할 게 많지? 민수가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깐 민수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네, 뭐. 괜찮아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예전에 정희라면 이것저것 재미있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을 텐데 요즘은 말수가 부쩍 줄었습니다. 민수는 그런 정희가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자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기, 다음 주 일요일에 장날이잖아요. 같이 나가볼래요? 호빵 맛있는 데 있거든요. 미선이 제안했습니다. 눈빛이 기대로 반짝였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희를 힐끗 쳐다보았죠. 정희는 코스모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어때?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날 좀 바쁠 것 같아요. 오빠랑 미선이만 가요. 왜? 무슨 일 있어? 미선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희는 애매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집안일 좀 도와드려야 해서.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민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정희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민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럼 다음 기회에 셋이 같이 가자. 일요일 말고 토요일은 어때?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희가 잠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마움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좋겠네요. 미선이 밝게 대답했지만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9월이 깊어지고 10월이 왔습니다. 아침 기온이 부쩍 낮아져서 등교할 때 스웨터를 입어야 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고 단풍도 서서히 붉어졌습니다. 민수는 정희를 자주 생각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집에서도 잠들기 전에도 정희의 환한 웃음, 노래 부를 때의 맑은 목소리, 진지할 때의 조용한 눈빛, 그 모든 것이 민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선이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미선은 여전히 민수를 좋아했습니다. 아니, 여름보다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가끔 통학길에서 마주치면 미선의 얼굴이 환해졌고 민수가 말을 걸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했습니다. 10월 중순 어느 날이었습니다. 방과 후 민수가 교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교문 앞에 미선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민수는 의아해하며 다가갔습니다. 미선아, 왜 여기 있어? 정희는? 정희는 먼저 갔어요. 오빠 잠깐 시간 돼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응, 괜찮아. 두 사람은 학교 근처 코스모스 밭으로 걸어갔습니다. 분홍빛 코스모스가 저녁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미선은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오빠, 이거.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하얀 봉투에 민수 오빠에게라고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가 생각보다 두꺼웠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주세요. 혼자서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져 있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알았어. 오빠, 저 정말 오빠가 좋아요. 미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 답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뛰어갔습니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편지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민수는 방문을 닫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민수 오빠에게. 오빠 안녕하세요. 저 미선이에요. 편지 쓰는 게 너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할 거예요. 오빠가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오빠를 처음 본 건 작년 가을이었어요. 통학길에서 친구들이랑 지나가는데 오빠가 앞에서 걸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 눈이 자꾸 오빠를 따라갔어요. 그날부터 통학길이 기다려졌어요. 오빠를 볼 수 있으니까요. 올해 봄에 용기 내서 오빠 집에 갔을 때 오빠가 거절하지 않아서 정말 기뻤어요. 정희도 저를 많이 응원해 줬어요. 정희는 정말 좋은 친구예요.
오빠랑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오빠 목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오빠가 웃으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요. 오빠 옆에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저 오빠가 정말 좋아요. 오빠를 좋아하는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답장은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제 마음만 받아주세요. 미선 올림. 민수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선의 순수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민수는 미선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아하기는 했지만 그건 친구로서 아끼는 마음이었습니다. 민수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답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미선이 상처받을 것이고 애매하게 얼버무리면 미선에게 더 큰 기대를 갖게 할 것 같았습니다. 통학길에서 미선을 마주칠 때마다 민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미선은 멀리서 민수를 보면 밝게 손을 흔들었지만 민수는 어색하게 웃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만나는 일도 뜸해졌습니다. 10월 말 단풍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학교 뒤편 산이 온통 붉고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단풍길을 걷다가 민수는 멀리서 누군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정이었습니다. 나무 밑에 혼자 앉아 단풍잎을 바라보고 있었죠. 정이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정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여기 어떻게 산책하다가 너도 혼자? 네. 단풍 보러 왔어요. 민수는 정이 옆에 앉았습니다. 조금 떨어진 거리를 두고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단지 바람에 흔들리는 단풍잎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오빠, 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이한테 편지 받았죠? 민수는 깜짝 놀라 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이는 여전히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미선이가 말해줬어요. 편지 쓴다고. 그랬구나. 미선이 정말 오빠 좋아해요. 정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나는 민수가 말을 꺼내려는데 정이가 손을 저었습니다. 말 안 해도 알아요. 오빠 마음. 정이가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이해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오빠가 누굴 좋아하는지. 민수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미선이는 제 제일 친한 친구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다닌 친구. 미선이가 행복해야 저도 행복해요. 정이야. 그러니까 오빠도 미선이 마음 생각해 주세요. 미선이 상처받으면 저도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정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러내리지 않도록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이야, 나는. 오빠 말하지 마세요. 정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면 저 더 힘들어요. 그냥 이대로 있고 싶어요. 오빠랑 미선이랑 저 셋이서 친구로. 그게 제일 좋아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이의 떨리는 목소리,
참으려고 애쓰는 눈물, 모든 게 민수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 이제 갈게요. 정희가 일어섰습니다. 옷에 묻은 단풍잎을 털어냈습니다. 다음에 봐요, 오빠. 미선이랑 같이. 그리고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희의 어깨가 작게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떨어져 내렸습니다. 붉은 잎, 노란 잎, 그 잎들이 땅에 떨어져 쌓였습니다. 민수의 마음도 그렇게 어지럽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여전히 가끔 만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민수의 답장을 기다렸고 정희는 미선과 민수 사이에서 애써 밝게 웃었으며 민수는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누구도 상처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이미 조금씩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단풍잎처럼 흔들리는 가을, 세 사람의 마음도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곧 겨울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겨울은 세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가져다 줄까요? 민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쪽이 계속 아팠을 뿐입니다. 11월이 지나고 12월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민수는 교실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소리 없이 내려앉는 모습이 묘하게 쓸쓸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이민수, 교무실로 와봐라. 민수는 무슨 일인지 몰라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민수를 맞았습니다. 민수야, 아버님이 아까 전화하셨다. 집에 가면 이야기 나눌 게 있다시더라. 무슨 일이신데요? 선생님도 자세히는 모르겠구나. 집에 가서 부모님 말씀 잘 듣거라. 민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다가 금방 하얗게 덮였습니다.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민수야, 앉아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서울로 발령이 났다. 그 한마디에 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발령이요? 서울로요? 그래. 1월 말에 올라가야 한다. 그러니까 너도 이번 학기 끝나면 서울로 전학 가야 해. 거기서 고등학교 진학 준비를 해야지.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 갑자기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이 작은 시골 마을을 떠나 서울로 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는 여기서, 민수야, 서울 학교가 훨씬 좋다. 대학 진학에도 유리하고, 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어머니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겠지만 잘 적응할 수 있을 거야. 우리 민수 씩씩하잖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미선이와 정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하지? 어떻게 헤어져야 하지?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로 가면 다시는 두 사람을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감기에 걸렸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사실은 미선이와 정희를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서 어떻게 말할까 고민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나가보니 정희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오빠, 왜 학교 안 나와요? 아프다고 들었는데 괜찮아요? 정희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정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정희가 민수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기, 정희야.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서울로 전학 가게 됐어. 아버지가 발령받으셔서. 정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언제요? 1월 말. 이번 학기 끝나면. 그럼 얼마 안 남았네요. 정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미선이는 알아요? 아니, 아직. 그럼 같이 만나요. 셋이. 미선이한테도 말해야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돌아서려다가 멈춰섰습니다. 오빠, 많이 슬퍼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세 사람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장소는 작년 봄 처음 만났던 학교 앞 벚꽃나무 아래였습니다. 지금은 꽃이 없었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아 겨울바람에 흔들렸죠. 미선은 멀리서 민수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오자 민수와 정희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민수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아, 나 서울로 전학 가. 미선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눈이 커졌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전학이요? 서울로요? 응. 아버지가 발령 받으셔서 1월 말에 가야 돼. 그럼 고등학교도 서울에서 다니는 거예요? 응.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싫어요. 오빠 가지 마요. 미선아, 저 어떡해요. 오빠 없으면. 미선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희가 다가가 미선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정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빠도 어쩔 수 없잖아. 아버님 따라가야지. 정희가 억지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벚나무 가지가 삐걱거렸습니다. 작년 봄, 이 나무 아래서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하얀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던 그날. 설레고 어색하고 행복했던 그날. 우리 작년 봄에 여기서 처음 만났었지. 민수가 나무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그때 정말 떨렸어요. 오빠 집 찾아갈 때. 미선이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진짜 당황했어. 집 앞에 너희가 서 있어서. 미선이 혼자는 못 간다고 해서 제가 따라갔죠. 사실 저도 떨렸어요.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때가 좋았어. 우리 셋이 처음 만난 날. 민수가 말했습니다. 가슴이 메어왔습니다. 오빠랑 같이 걷고 이야기하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매일매일이 행복했어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저도요. 오빠랑 미선이랑 함께 있는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정희도 말했습니다. 이제 눈물을 참지 않았습니다. 12월이 지나고 1월이 왔습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었지만 세 사람은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이사 준비로 바빴고 미선과 정희도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만났지만 예전처럼 편하게 웃을 수 없었습니다. 이별이 코앞이라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1월 말 출발 전날이었습니다. 민수는 미선과 정희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떠나니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장소는 역시 그 벚꽃나무 아래였습니다. 저녁 무렵 세 사람은 나무 아래에서 만났습니다. 겨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세 사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떠나. 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몇 시예요? 7시 버스. 그럼 우리 배웅하러 갈게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러지 마. 여기서 이렇게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 왜요? 그냥 정류장에서 헤어지면 너무 슬플 것 같아서. 세 사람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오빠, 미선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편지 쓸 거죠? 그럼, 꼭 쓸게. 저도 쓸게요. 자주요. 미선이 작게 웃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엔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오빠, 서울 가서 좋은 친구 많이 사귀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희가 말했습니다. 평소에 밝은 목소리로 애써 말했습니다. 너희도 고등학교 가면 재미있는 일 많을 거야. 우리 기억할 거죠? 이 시간들? 미선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절대 아니죠.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저도 안 잊을게요. 오빠랑 보낸 시간들 다 기억할게요. 정희도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별이 슬프다는 것, 함께한 시간이 소중했다는 것, 서로를 잊지 않겠다는 것. 이제 가봐야겠다. 내일 일찍 출발해야 해서. 민수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네. 미선과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아. 네, 오빠. 너 정말 착한 아이야. 나를 좋아해줘서 고마웠어. 미선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제대로 답하지 못해서 미안해. 근데 너는 분명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나보다 훨씬 더 너를 소중하게 생각해 줄 사람. 오빠. 미선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야. 네, 오빠. 너는 정말 밝고 좋은 친구야. 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지낼 수 있었어. 고마워. 정희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너희 둘 다 정말 고마웠어. 진심으로. 민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미선과 정희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빠 건강하세요. 꼭요.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편지 꼭 쓸 거지? 약속이에요. 정희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약속할게. 민수는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걸었습니다. 집까지 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민수네 가족은 짐을 싸서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라 어두웠습니다. 거리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민수는 짐을 싣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익숙한 마을 풍경이 보였습니다. 학교, 구락부, 정미소, 그리고 저 멀리 벚꽃나무가 있는 곳.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민수는 창에 이마를 대고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눈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발 속으로 마을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민수는 멀리 두 개의 작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정류장 근처 골목 어귀에 서 있는 두 사람. 민수는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두 그림자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선과 정이었습니다. 배웅하지 말라고 했는데 온 것입니다. 민수는 계속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도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두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흩날리는 눈발 속으로 버스는 달렸습니다. 민수가 나고 자란 작은 시골 마을이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미선과 정희와 함께했던 그 아름다운 시간들도 함께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1977년 초봄 민수는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그 시절, 그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63세가 된 민수는 서울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에 심어진 벚나무가 보였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민수는 문득 멍하니 그 풍경에 빠져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내가 설거지하며 틀어놓은 라디오였죠. 옛날 노래를 틀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DJ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976년에 발표된 노래입니다. 많은 분들의 추억이 담긴 곡이죠. 님은 먼 곳에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노래를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까마득한 옛날, 세 사람이 함께 모여 라디오 이야기를 하던 그때,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통학길, 코스모스가 핀 길가, 그리고 학교 앞 벚꽃나무. 그 나무 아래에서 만났던 두 소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선, 수줍게 웃던 긴 생머리의 소녀, 자신을 바라보던 순수한 눈빛, 편지를 건네며 떨리던 손, 정희, 밝게 웃으며 분위기를 이끌던 단발머리 소녀, 노래 부르던 맑은 목소리,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친구를 위해 물러서던 따뜻한 마음. 여보, 괜찮아? 아내의 목소리에 민수는 눈을 떴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무슨 생각? 중학교 때 내가 시골에서 살 때 말이야.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있었거든. 여자친구들. 아, 그런 의미 말고. 민수는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내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아요. 당신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 친구들 이야기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응, 말할 기회가 없었나 봐. 어떤 친구들이었는데? 민수는 창밖의 벚꽃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착한 친구들이었어. 정말 순수하고. 한 명은 되게 수줍음 많고 조용했고 또 한 명은 밝고 활발했지. 둘 다 좋은 아이들이었어.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서울로 전학 온 후로 처음 몇 년은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점점 뜸해지더니 어느 순간 끊겼어. 그랬습니다. 처음 1년은 자주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미선은 꼬박꼬박 편지를 썼고 정희도 가끔 짧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수도 답장을 열심히 썼습니다. 서울 생활 이야기, 새 학교 이야기, 때로는 그리운 마음을 담아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편지는 줄어들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각자의 삶이 바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받은 게 언제였을까? 아마 20살쯤이었을 겁니다. 그 후로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30의 아내를 만나 결혼했고 아이들을 낳아 키웠습니다.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대학 보내고 어느새 60이 넘었습니다. 작년에 정년퇴직을 했고 이제는 느긋하게 여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특히 봄이 오면, 벚꽃이 필 때면,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나올 때면 한번 찾아보는 게 어때요? 요즘은 인터넷도 있고 찾으려면 찾을 수 있잖아요.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지금쯤 그 친구들도 다 자기 삶이 있을 거야. 갑자기 나타나면 놀랄지도 모르고. 그래도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미선은 꿈대로 선생님이 되었을까? 결혼은 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정희는 가수의 꿈을 이뤘을까? 아니면 다른 길을 걸었을까? 여전히 밝고 활발한 모습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기억이나 할까? 그때 그 짧았던 시간을,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던 그 순간들을 생각해 볼게. 민수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내가 잠든 후 민수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깊숙한 곳에 오래된 상자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옛날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졸업 앨범, 낡은 교복 단추, 그리고 편지들. 민수는 조심스럽게 편지 묶음을 꺼냈습니다. 노랗게 바랜 편지지들, 삐뚤빼뚤한 글씨.
민수는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미선의 편지였습니다. 오빠에게. 오빠 서울 생활은 어때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고등학교에 합격했어요. 오빠가 없어서 심심하지만 정이랑 같은 학교 다니게 돼서 좋아요. 오빠 생각 많이 나요. 편지 기다릴게요. 미선 올림. 민수는 한 장 한 장 편지를 읽었습니다. 미선의 편지, 정희의 편지, 때로는 함께 쓴 편지도 있었습니다. 읽다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얼마나 순수했던가,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이었던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겠습니다. 민수는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희의 편지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1980년 민수가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민수 오빠에게. 오빠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죠? 저는 이번에 대학에 합격했어요. 사범대학 음악교육과예요. 가수는 못 됐지만 그래도 음악을 계속할 수 있어서 좋아요. 미선이는 이미 대학 2학년이에요. 국문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여전히 오빠 이야기 가끔 해요.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대요. 우리 셋이 함께했던 시간, 저는 절대 안 잊을 거예요. 오빠도 그렇죠? 가끔 그때 생각나면 웃게 돼요. 어렸지만 참 예쁜 시간이었어요. 오빠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래요. 행복하세요. 정이 올림. 이게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그 후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민수도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어색하다는 핑계로,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이별하던 그날 밤, 벚꽃나무 아래에서 함께 본 별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계속 그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의 말대로 인터넷을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름만으로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시골 마을 이름으로 검색해봤지만 특별한 정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중학교 동창회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동창들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망설이다가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안고 동창회는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열렸습니다. 민수가 도착했을 때 이미 몇 명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아니, 낯설지는 않았지만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민수? 너 이민수 맞지?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그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같은 반이었던 친구였습니다. 오, 맞아. 오랜만이다. 와, 정말 오랜만이네. 몇십 년 만이야.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그때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학교 쪽 소식은 아는 사람 없어? 우리 옆에 여학교 있었잖아. 왜? 누구 찾아? 아니, 그냥 궁금해서. 친구 하나가 말했습니다. 여학교 동창회는 따로 한다던데. 그쪽은 잘 모르겠는데. 민수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다시 한번 창밖의 벚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벚꽃은 거의 다 졌습니다. 길가에 꽃잎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실에 앉았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또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은 모르실 거야. 정희가 불러줬던 노래였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고 노래를 들었습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맑고 깨끗한 목소리, 그리고 미선의 수줍은 미소, 세 사람이 함께 걷던 코스모스 길, 여름 소나기를 피해 뛰던 날, 단풍잎 지는 가을 오후, 그리고 눈 내리던 이별의 날. 미선아, 정희야. 민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너희는 잘 살고 있겠지? 행복하게. 나처럼. 민수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때 그 시절은 영원히 과거가 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 추억은 민수의 가슴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으니까요. 순수했던 청춘의 날들,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흔들렸던 마음, 누구도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던 조심스러운 시간들. 고마웠어.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벚꽃잎 몇 개가 바람에 날려 사라졌습니다. 어디선가 미선과 정희도 이 봄을 맞이하고 있겠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그리고 어쩌면 가끔은, 아주 가끔은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며 미소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민수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 1976년 그 봄과 여름과 가을, 그리고 이별의 겨울. 모든 것이 순수했던 그 시간들. 보고 싶다. 민수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고 그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기억 속에서만큼은 영원히 그곳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벚꽃이 피던 그날, 세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날로, 설레고 어색하고 행복했던 그날로, 그렇게 민수의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봄은 가고 여름이 올 것입니다. 세월은 계속 흐르겠지만 그 추억만큼은 영원히 민수의 가슴 속에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혹시 그 시절 첫사랑의 추억이 떠오르시나요? 이제 가슴 한켠에 묻어두고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세요. 우리들의 이야기는 다음 편에도 계속됩니다.